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알차고 중요하게, 그리고 7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방송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끊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마다 뭐 모의 투자 대회라든지 실전 투자 대회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실전 투자 대회는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따로 참가하지 않았고, 새로운 영역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삼성증권에서 개최하는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식 전문가, 리딩으로 주식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문외한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러한 투자의 폭, 역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냐면, 저도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저희 고객님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식 사라, 뭐 해외 주식 사자, 뭐 이렇게만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상품 중에서 폭넓게,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딩을 조금 좀 추천을 잘 해드리고 싶고, 전문가에 대한 폭과 역량을 좀 키워보고자 하는 게 항상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해외 선물 투자 파트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잘하시고, 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투자 기간이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 한 달 동안 시작되는 투자 대회였고, 제가 이번에 대회에서 성적은 수익률이 106%로 순위가 99위예요. 제가 한 수익률을 처음에 이 투자 대회를 했을 때 원래는 목표가 좀 배워보자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 선물도 제대로 거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좀 이 번을 통해서 해외 선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참가의 목적을 뒀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06% 정도면은 나 수익률 좀 괜찮구나, 이러다 입상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입상은커녕 이거 보이세요? 지금 1등 하시는 분들에서 탑 10까지만 봐도 수익률이 벌써 900%, 700%, 500%, 400% 해가지고 쭉쭉쭉 평균적으로 10단위에 들어가면 209, 거의 한 300% 정도까지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해외 선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주식보다 빡세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식의 영역보다 선물의 영역은 거의 한 프로들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체감적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이게 23시간 정도 거래를 해요. 실시간으로 매번 23시간 동안 상품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이 상하에 대한 주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변동성이 심한 상품이 해외 선물, 이 해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조금 안정적으로,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고객님들 투자할 때 하는 방법이 스윙 투자입니다. 스윙. 그래서 최대한 조금 보름 간격, 한 10일 간격에서 보름 간격으로 좀 끌고 가보자는 그런 투자에 대한 매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스윙 투자로서 요번에 임해해 봤는데, 아마 이 상위권에 진출하신 분들은 거래 일수라든지 이런 매매에 대한 방식들을 보니까 거의 단타가 많더라고요. 단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종목을 진짜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의 투자 대회를 참가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다시금 느꼈어요. 뭐냐면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느꼈고, 아무리 제가 이 리딩을 해드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증권사 협약돼 있는 이 협약이 돼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리딩을 진행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수익률 앞에서 겸손하면서 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 예민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에 대한 그런 민감함을 계속해서 키워서 고객님들의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제가 요번에 투자대회에 나가면서 100%의 성적을 좀 거뒀지만 뭐 순위를 떠나서 좀 만족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선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고 해외 선물을 좀 처음 해봤고 이에 대해서 106%의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해선을 또 했던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상품은 해선의 특성은 제일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 있고 매수 포지션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오려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지만 수익을 벌잖아요. 오로지 매수해야지만 수익을 버는데 해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이 상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떨어지는 것에 딱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함으로써도 수익을 벌고 매수를 함으로써도 수익을 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메리트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양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 전략만 잘 짜면 양 방향성에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많은 메리트를 느꼈고,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좀 리딩을 하는 데에서도 한번 좀 도입을 해볼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 실전적으로 제가 투자를 해봄으로써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의 투자 대회는 이렇게 좀 끝이 났고요. 이제 방송을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사실상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번에 7월달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7월달 조심하자.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비드 19이 1차적인 파동을 거쳐서 정점을 도달했고 이제 또다시 불거져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의 유동성 확보라는 면목상에서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해외의 많은 은행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뽑아냈습니다. 돈을 뽑아냈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추가 예산안을 계속해서 개편해서 주가 지수를 키우긴 했지만 이거는 임시 방편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임시 방편. 이거는 그저 뭐다?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된다. 시간 때우기라고 제가 코로나 터질 때부터 계속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시간을 때웠기 때문에 이 라인 3월 달부터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4개월이 지났지만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현재 만들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하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만 봤을 때 임시 방편으로 돈을 뿌려서 경기가 망가지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서는 최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각국 글로벌의 각국에서 말하는 임시 방편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했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예산안에 대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주가 지수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게 지금 현재 뭐 전문가들도 예산을 뭐랄까요? 커트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코비드 19에 대한 재파동, 2차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손해를 볼 거냐.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가치와 실적, 미래에 대한 이 기업의 실적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추후에 코비드 19 확산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마비가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방 압력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 여기 왼쪽 편에 계시는 분이 파월 의장이시고, 빨간 펜으로 해서 죄송하네요. 파월 의장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우신 장관입니다. 문우신 장관인데,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현실적인 방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에 대한 성장률이 더 이상 셧다운으로 망가지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없기 때문에 추가 개편안을 짜고 예산안을 쪄서 경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망가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계속 예산안을 짜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이 대결 구도, 양자 산맥, 이 양대 산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수요일 방송은 알짜배기 방송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7월 주목해야 할 실적 발표가 있다.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전망이고, 코비드 19의 확산, 그리고 7월 추가 부양 정책, 그리고 돼지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 대공황 시동 중이다. 이 말은 제롬 파월 의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계셨던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쭉쭉쭉 넘어가서 미국 경제 재개, 최근 소비 고용 증가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다며 우리는 중요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빨리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반짝하고 효과가 드러냈지만 경제의 경로는 뭐하다?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2차 바이러스 파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측면은 공공신뢰의 약화라며 공공신뢰는 경제 회복을 돕는 데 열쇠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송 중에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고객님들한테도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이 되고 또다시 여행 금지령 뜨고 각국마다 여행이 안 되고 모든 수요와 공급이 차질을 맺고 사람들의 이 실물 경제가 타격이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끝없이 추락을 하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셧다운 우려가 앞으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지금 주식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저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추가 부양 정책을 일단 살펴보고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유동성 확보와 재정에 대한 추가 예산안 때문에 지금 증시가 반짝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급락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따라서 문우신 장관은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지난 5월에 각 주정부 1조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총 3조 5천억 달러, 약 4,210조 원이죠. 이 금액을 보세요, 여러분들. 천조국이에요, 천조국. 금액 자체가 단위가 4,200조래요, 여러분들. 4,200조. 그만큼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빠른 경기 회복으로 추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 입장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 상으로는 7월 말까지는 이러한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박살나는 거는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7월의 추가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더 시간을 벌 때, 그리고 현재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평단가 기준으로 이상으로 왔을 때 익절을 하고 비중을 줄이는, 8월이 도래하기 전에 비중을 낮추는 것도 우리는 지금 봐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점은 코로나가 번지고 있고, 장점은 지금 7월에 추가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은 벌어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는 지금 현재 봉쇄령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확산이 지속되고 블라블라블라, 강화해서 경제 재개를 중단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애리조나는 술집과 체육관, 영화가, 워터파크 영업 중단. 현실적인 셧다운이 계속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다 할 거 없어요. 모두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16개 주로 늘었고 앞으로 50개 주가 있으니까 더 늘어날 양상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산업이 받을 피해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미래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효과, 이 악영향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롱으로 끌고 있어요. 롱 포지션으로 끌고 있다. 일단은 7월 달에 부양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때에서 익절을 계획을 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만 허락을 해준다라면 익절을 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살핀 후에 비중을 현저하게 뭐 할 거다? 줄일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식투자 마을 독자님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는 또 뭐냐? 코비드 19, 이 미친 바이러스가 변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변이가 시작된다. 와, 돼지 바이러스 넌 또 뭐냐? 이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돼지 바이러스가 또 있대요,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중국에서 지금 돼지의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약 3만 마리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 안에서 G4라는 바이러스가 뚜렷하게 많아졌대요. 2016년부터 뚜렷하게 많아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을 해보니까 침방울을 통한 전파는 물론 공기 전염의 가능성도 확인이 됐고, 신종플루에 걸린 족제비에 비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족제비가 훨씬 심한 폐렴 증상을 앓는 증상이 심해졌다. 근데 이게 문제가, 더 나아가서 문제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기존의 독감 항체가 이 바이러스에겐 전혀 효과가 없고 세계적인 보다 또 다른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 보이시죠?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대로 항체 검사를 좀 해보니까 이미 10% 정도가 이미 G4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진은 아직 사람 간 전염의 증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이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도 지금 현재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 걱정인 게 뭐냐면 과연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었을 때 당시, 예를 들면 백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쳐봅시다. 백신이 만들어졌다. 근데 코로나가 이미 변이가 돼가지고 만약에 약발이 막 먹히지 않는다라면,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가 돼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현저하게 진짜 완연한,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완전한 선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계속 함께 하면서 해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마스크 의무화라는 법안이 나온다라고 해요. 때는 늦었다. 제발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게 있어서 필요 없는 WHO 이 국제 이 건강 이 협회도 필요가 없어요. 뭐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각국 글로벌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이게 모든 건 다 WHO의 이 뭐랄까요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WHO에서 마스크는 꼭 써야 되고 마스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꼭 필히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만 얘기만 했어도 저 서양의 문화가 그 뭐 개성이니 뭐니 이런 거 필요 없이 모두가 착용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벌써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사태입니다. 1000만 명이. 그리고 제가 항상 코로나에 대해서 약간 그 위험 의식이 좀 떨어질 때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한 안타까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제 사망자들에 대한 그 무덤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어제 살았던 사람이 어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결단코 지금 내가 이 뭐랄까 경계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고객님들과 독자님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뭐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돈 되는 상품이라면 다 공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의 투자 대회를 하는 것도 지금 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을 때 투자에 대한 상품과 역량을 더욱더 키워서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박차를 가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어렵죠. 시장 분위기도 매우 어렵고 이런 기술적인 데드캣 바운스를 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아 반등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 추세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강세장이다 말 같지도 않는 얘기고 언제나 시장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할 수가 있고 9,500피트 나스닥 지수는 9,500pt를 기준점으로 해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경각을 해야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도 예를 들면은 뭐 2분기 실적이 뚜렷하게 더 좋아질 전망이고 코비드 19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이 안 되고 계속해서 경제 재활성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주가 장세가 더 좋아질 거다. 왜냐면 빠르게 회복이 들어가고 기업들에 대한 미래적 가치가 빠르게 회복 기조에 접어서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도 내가 마음이 안심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너무 불확실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항상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자체가 빠른 수급이에요. 숏으로 많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불균형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과 독자님들 계좌 잔고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해서 항상 풍성하고 풍족하게 재정이 확보되는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